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전 시간에 보셨던 그 일반 중개 계약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여러분 이제 수업용으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전 시간에 보셨던 게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일반 중개 계약. 예, 그리고 요거 하고 무슨 중개 계약을 보셨었냐면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보셨어요. 예.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우리 한번 의미를 한번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 중개 계약은 독점 아니면 비독점, 독점 아니면 비독점, 비독점, 독점력이 없는 거죠, 그죠? 예, 비독점 중개 계약입니다. 비독점. 반대로 전속 중개 계약은 독점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독점력이 있습니다. 독점력이 있는 그런 방식의 비독점이고 독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실무적으로 필드에 가면 일반 중개 계약이 굉장히 많다 그러겠나요? 아니면 적다 그랬나요? 많다 그랬죠? 네,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일반 중개 계약은 실무에서 많다. 네. 그러면 우리 전속 중개 계약은 실무에서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게 적을 숫자를 쓴 겁니다. 네, 이거는 많고 이거는 적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물론 방향이 앞으로는 무슨 중개 계약이 좀 많아져야 한다고 그랬죠 아까? 예, 전속 중개 계약이 좀 많아져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결 여부를 한번 봅니다. 체결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일반 중개 계약은 아까 뭘로도 가능하다 그랬죠? 구두로도 가능하고 또 나아가서 서면으로도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합니다. 예,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다. 반대로 전속 중개 계약은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그랬죠?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서면 작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하고, 이 서면의 명칭이 뭐였었죠? 아까 전속 중개 계약서. 그거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를 한번 볼게요. 정보 공개. 이 정보 공개는 우리 이제 전속부터 한번 봅시다. 정보 공개는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자, 다시 전속 중개 계약에서 정보 공개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해야 하지요. 그래서 의무예요. 네, 의무입니다. 공개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며칠 안에? 7일 내에. 어디나 어디? 망이나 아니면 신문, 이런 곳에다가 둘 다 합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합니까? 둘 중에 하나. 택일에서 합니다. 택일. 7일 중요하고. 그런데 의뢰인이 뭐를 원하지 않아요? 공개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의무가 바뀌어버린다 그랬죠? 무슨 의무로 바뀐다 그랬죠? 비공개 의무로 바뀌어버리고요. 이것도 의무예요. 그러면 이것도 의무라는 얘기는 공개 안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개념. 이것도 의무, 이것도 의무. 그 대신 이제 이 공개하고 비공개 의무에서 차이점은 요거는 의뢰인이 뭐를 원하지 않을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 그래서 비공개 요청 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위약금, 그 다음에 소요비용, 이렇게까지만 봅니다. 자, 위약금 제도가 일반에 여기 이제 정보 공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반 중개 계약에서 정보 공개는 의무일까요? 아니면 의무는 아닐까요? 의무는 아니야. 뭐 그런 거 우리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공개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공개하면 안 될까요? 공개해도 돼. 그래서 그 공개는 임의적인 사안에 들어갑니다. 임의적인 사안이라는 건 알아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개공이 알아서. 그리고 위약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일반에서는 위약금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것이 생겨나고 그런다 그랬죠? 근데 전속에서는 위약금 제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는 있음. 있고요. 위약금. 자, 두 가지 단어만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포인트 되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약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 하고 언제 딱 두 개. 다른 계공한테 의뢰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의뢰, 이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죠. 다른 의뢰. 요거하고 또 하나 뭐? 아니, 수수료는 여기 쓰면 안 돼. 수수료는 여기다 써야 돼. 소요 비용에다가, 그죠? 그러면 배제했을 때, 누구를 배제했을 때? 전속 계공을 배제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때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왔을 때는 위약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소요 비용은 이쪽은 소요 비용에 대한 정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거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소요 비용을 정산해 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예, 스스로 까지만 쓸게요. 예, 스스로 했다 이거야.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하게 되면 수요 비용을 정산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전체가 다 중요한데 이제 지금 요거 몇 개 별친 거 있죠? 그것들은 특히 중요하고 출제 확률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요. 16회 때는 무려 3문제나 출제한 적도 있는데 3문제 내는 건 조금 이제 많이 나오는 측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나 2개 정도 요 정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66페이지 오시면 9번에 거래 정보망 한번 보는데요. 거래 정보망은 우리 그 인터넷 하나의 망인데 그 맨 제목 있죠. 그러니까 맨 위에 제목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제목 오른쪽 옆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 주시고요. 이 거래 정보망의 기능은 시장의 기능을 해요. 얘가 시장, 마켓, 시장.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책은 어디 가서 사나요? 서점에 가서 사죠. 쌀은 어디 가서 사나요? 쌀집에 가서 사죠. 그러면 부동산은 어디 가서 사나요? 우리 부동산은 어디 가서 사요? 중개사무소에 가서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쌀집에 가면 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쌀 진열해 놓고 팔죠. 서점에 가면 뭐를 진열해 놓고 팔아요? 책. 근데 부동산은 진열해 놓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팔아? 부동산은 어떻게 파냐 이거지. 찾아가기도 하지만 찾아가기 전에 대충은 좀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은. 그죠? 그러면 뭘로?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담아놓고 각종 자료를 그걸로 뭘로 보여주면 되겠어요? 모니터로 보여주면 되지.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놓고 모니터로 띄워주는 어떤 그런 일련의 그런 체계들 그걸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고 그게 무슨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 시장. 그러니까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90% 이상은 거래된다고 보면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거래 정보망이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마비가 된 거야. 예를 들어서요. 한 달째.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거래 정보망이 바이러스가 걸려서 마비가 됐어. 전부 다 우리나라 뭐 이래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시장이 완전히 마비된 거지. 그럼 어떤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이사 가는 사람이 뭐를 못 가? 이사를 못 가. 왜?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공장을 하나 빨리 얻어야 되는데 공장을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은 되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시장이죠. 그럼 이거는 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좋겠어요?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지자체의 장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국가가 직접 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직접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국가가 직접 이거를 통제한다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했을 때 구체적으로 국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관여하는 게 좋겠어요? 국토교통부. 그러면 이거는 국장이라고 이제 줄여서 제가 쓸게요. 국장은 뭐 약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를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럼 무조건 국장이야. 다른 관청에서는 개입할 수 없고요. 무조건 국장만 말하자면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감독의 권한이라든지 지정의 권한이라든지 행정처분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싹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그 밑에 그림 한번 먼저 잠깐 볼게요. 그 그림을 보면 그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매도 쪽 의뢰인이 개공한테 물건을 하나 의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거래 정보망에다가 뭐 했어요? 공개했지, 공개. 그렇죠? 그 다음에 매수 의뢰인이 개공한테 물건이 있어요? 라고 의뢰했더니 말 그대로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 그 개공이 검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땅한 물건을 이제 찾아내서 그걸 소개했고 그게 마음에 든대 해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8번에 뭐까지 이루어진 거죠?
거래계약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번 칩시다. 자, 위의 계공 이쪽이죠. 위의 계공을 서울이라고 한번 좀 잠깐만 써보시겠어요? 위의 계공을 서울에 있는 계공이라고 한번 써보고 아래 계공을 부산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위의 계공 서울, 아래 계공 부산. 자, 그럼 질문. 이 서울 계공하고 부산 계공이 거래 조망을 통해서 공동 중개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 거래 종망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85년 전에는. 그러면 거래 종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서울 계공하고 부산 계공은 뭐 전화로 했거나 아니면 뭐 직접 만나서 했거나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공동 중개하기가 어려웠겠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이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망이다.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거래 종망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은 이용 못한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잘 보면 누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어. 그렇죠. 그게 포인트야. 다시 한번요. 거래 종망은 누구만 이용할 수 있다고요? 계공만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 어느 분이 이런 거 질문하셨어요. 네이버나 다음이라고 하는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부동산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물건 막 올라와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즉 네이버나 다음은 거래 종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 왜 아닐까? 아무나 볼 수 있어. 우리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가 아닌 거라고 보시면 돼. 거래 종망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여야 돼. 그죠? 왜냐면 계공들만 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너무나 궁금하다, 이거 보고 싶다 그러면 아무 사무실이나 가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인데 뭐 좀 보고 싶어요. 거래 종망 좀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줄 거예요. 보나마나 뭐 뻔하지 뭐 모니터에 뭐 새카만 글씨만 나오고 뭐 그런 거.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 대신 네이버처럼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뭐 막 여러 가지 막 그 칼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거래 종망인데 중요한 건 누구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계공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다음에 하단에 1번에 보면 거래 종망에 그 거래 정보 사업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잡으시고요. 왼쪽 여백에 좀 있죠. 거기다 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쓰세요. 국장이 지정을 하고 그 지정을 받은 자를 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를 무슨 사업자라고 부른대? 네?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른대요. 자, 다시 거래정보 사업자는 국장으로부터 뭐 받은 자? 지정받은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국장이 지정해줘야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대요?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른대. 그러면 네이버는 국장이 지정했다, 지정하지 않았다?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을 상대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단에 보면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건데 맨 앞에 국장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이런 표현 써 있죠. 거기다 여러분 채색하시고 별표. 이 거래정보망에서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거래정보망은 오로지 누구만 이용할 수 있는 망이다. 계공만. 계공 상호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only 계공들만 이용할 수 있는 망이라는 거. 그거 중요하니까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지정을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 그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밑에 번호 있잖아요. 그걸 한번 왼쪽으로 한번 묶어 주시고요. 그걸 지정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정 요건이 좀 중요해요. 나중에 요거는 이제 한 1월이나 뭐 좀 3월 정도 되면 요거는 암기할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이거를 시험에 좀 잘 내거든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냥 들어만 보세요. 가입 이용 신청을 먼저 받아야 돼. 가입 이용 신청을 먼저 받고 그리고 정보 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을 확보한다는 거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이걸 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의 용량이나 성능이 좀 좋아야 하는 뭐 그런 건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내. 그래서 거의 매년 확률적으로 한 70%, 80% 정도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면 거래 종망 관련한 양 당사자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양 당사자의 의무 관련해서 오른쪽 67페이지 맨 위에 상단 여백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 놓을게요. 자, 이거를 하나의 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망. 이 망은 인터넷 망입니다. 그러면 이 망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요.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망을 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걸 이용하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이용하는 자. 개공이죠. 개공만 이거 이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국장은 이거를 운영하도록 지정을 해준다 그랬잖아. 그지? 네, 그러면 지정받은 사람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래정보 사업자. 그렇죠? 네,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가 양 당사자예요. 이렇게가 양 당사자야. 네. 양 당사자. 자, 그러면 이 양 당사자는 어떻게 이 망을 운영해야 되느냐면, 첫째 봅시다. 이 이용자인 개공은 여기에다가요, 있지도 않은 거짓 물건을 올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자, 왜 안 돼? 자, 지금 시장에 전세 물량이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우리 시장에, 현재 시장에 전세가 적죠? 근데 어떤 개공이 전세집 100개 있다고 막 올린 거야. 그죠?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거짓 물건 같은 거 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물건을 공개했는데 거래가 된 거야. 물건을 올렸는데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거래가 되었으면 그 거래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바로 어떻게 해야 돼? 삭제시켜줘야지. 왜냐면 거래된 물건을 그대로 두면 이것도 거짓 물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래 물건을 통보해줘야 되는데, 이 통보한다는 건 누가 누구한테 통보한다는 뜻일까요? 잘 생각해봐요. 개공이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알리는 거야. 뭐 했다고? 팔렸다고. 그러면 뭐 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삭제하라고. 얘가 입력만 가능하고 삭제는 안 돼 또 물건이. 그 시스템상. 그러니까 이거를 얘한테 뭐 해주는 거야? 통보해서 이거 삭제해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뭐를 하면 안 되고, 거짓 물건 공개하면 안 되고, 거래 물건은 통보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누구한테? 개공한테.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운영자는 이런 의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무를 갖고 있냐면, 한하여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한하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거 제가 한하여라고 썼어요. 한하여. 누구의 한하여 이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 개공의 한하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뭐냐면,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이거를 이용하고 그러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얘를 통해서 이거를 의뢰하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못하게 해야 돼? 얘가. 네, 그래서 그거를 한하여라고 표현해요. 한하여. 그럼 한하여는 누구의 한하여? 그렇죠. 개공의 한하여,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내려가는데, 10번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거기는 제목에다가요, 확인 설명 의무 제목에다가 별표를 3개 하시겠습니다. 3개 하시고요. 그 별표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매년 3문제. 이렇게 쓰세요. 매년 3문제. 여기에서 매년 3문제씩 나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로 쓰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번 26회 시험에도 몇 문제가 나왔겠어요? 3문제가 나왔죠. 계속 3문제씩 나옵니다. 계속 3문제. 그러면 3문제면 점수가 몇 점입니까? 7.5점이죠. 그럼 7.5점이면 당락을 결정하고도 남죠. 그렇죠? 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내용이. 네, 그런데 내용이 되게 간단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3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것인데, 이 확인 설명 의무를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확인 설명이 어떤 개념인지 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파요. 배가 아파요. 자, 배 아픈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죠. 네, 병원에 가면 누가 있죠? 자,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배 아프다고, 이제 배 아파서 이제 배 아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예, 그때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할까요, 의사가? 그렇죠. 언제부터 아파요? 뭐 언제부터? 또는요?
어떻게 아파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아파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왜 물어봐요, 이런 거? 예? 왜 물어보냐면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자주 아파 이런 거. 그럼 볼게요. 이걸 뭐를 확인한다고요? 상태를 확인한 거야. 상태. 상태를 딱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 이제 우리 병원에 가면 뭐 하자고 그러죠, 의사들이? 에? 찍어보자고 하잖아. 찍어보자고. 뭘 찍어봐야 알겠다고. 뭐 얘기하죠. 예, 그럼 찍어보는 게 뭐 찍어봐요? 뭐 엑스레이 찍어보거나 또는 뭐 CT 찍어보나 뭐 아니면 뭐 MRI 찍어보나 뭐 찍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찍어보는 거야? 돈 벌려고는 아니야. 에? 돈 벌려고는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아니 우리 순수하게 좀 생각해 줘 봅시다. 순수하게. 에? 에. 정확하게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픈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상태에 대해서 확인했고 조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사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이제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의사들이 보면 뭐 거기 뭐가 뭐 있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예, 그럼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예? 예를 들어서 맹장이 있다고 칩시다. 맹장. 예, 그럼 어떻게? 개복하죠, 개복. 응? 개복하잖아요. 개복하는 거 뭔지 알잖아요, 그지? 열어보는 거. 열어보자고 하지. 예. 그죠? 그럼 수술하잖아. 그럼 그게 뭐냐면 이것도 뭐예요? 조사인데 이걸 확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상태를 조사하고 뭐 어떤 내용을 찍어서 조사하고 개복해서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좀 비율을 바꿔 볼게요. 이 환자라고 하지 말고 이제 사례를 좀 바꿔 보는 거예요. 여기를 매도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에? 매도할 사람, 혹은 매수할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병원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중개사무소야. 그리고 의사를 개공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배가 아파서 온 게 아니고요. 뭐를 팔려고 하거나 뭘 살려고 온 거야. 집을 살려고 왔어. 그럼 제일 먼저 개공이 뭐를 물어봐야 돼? 응?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봐야지. 그죠? 예. 아니면 살려고 한 사람한테는 어떤 집을 살 거냐 물어봐야지. 평수는 얼마고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걸 상태라고 그래. 상태.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 뭐 CT, MRI 찍는 것처럼 우리 뭐를 한번 떼봐야 돼. 등기부. 등기부 왜 띄는 거죠? 그 집에 대한 권리 관계. 근데 우리 뭐 등기부는 뭐 가령 CT라고 한다면 MRI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또 뭐 각종 우리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서 각종 우리 대장류 있잖아. 대장. 대장이라고 하면 어떤 대장이 있어요? 토지 대장, 뭐 임야 대장, 또 우리 건물로 말하면 건축물 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리고 각종 증명서 같은 거 있잖아. 뭐 각종 증명서. 뭐 예를 들자면 뭐 토지 이용계 확인서도 있을 테고 또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증명서도 있죠.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도면도 있잖아. 도면은 어떤 도면이 있죠? 지적도, 임야도, 뭐 아니면 뭐 건축 도면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떼어봐 가지고 조사하는 거를 뭐 이런 거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우리 이제 환자로 말하면 개복하잖아. 배 열어보잖아요. 그걸 우리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임장한다는 게 뭔 말이야? 현장에 한번 가보는 거지. 현장에 한번 가서 내가 눈으로 한번 보는 거. 그걸 그냥 현장 확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거를 확인 설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내용은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확인 설명의 의무는 바로 이런 거를 이제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확인 설명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을 몇 번 하냐면 2번을 하게 돼요. 양가로 1번에 뭐를 받았을 때 한 번 한답니까? 의뢰를 받았을 때.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죠. 제목 전체에 의뢰를 받았을 때 한 번 한대요. 그리고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나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여기도 전체 채색. 그럼 자 확인 설명은 몇 번 한답니까? 2번 한대요. 언제 한 번 하고 언제 한 번 또 하지요? 의뢰를 받았을 때 한 번 하고 또 완성됐을 때 한 번 더 한답니다. 그럼 확인 설명은 2번 하는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그림이 68페이지 상단에 보면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게 말 그대로 확인 설명인데요.
이 확인 설명은요. 이 확인 설명은 제가 이제 칠판에다 그림을 그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덧 그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별도로 뭐 여러분 노트 필기하고 계시면 노트에다가 그려 주셔도 되고, 아무튼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쪽에 칠판에다가 옮겨 가지고 한번 좀 적어 볼게요. 그려 볼게요. 그림을. 확인 설명의 의무. 제가 지난주에 뭐 그림 그려드렸냐면 개설 등록 절차 그림 그려드렸죠. 우리 등록을 언제 하고 언제부터 개공으로 보고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그 그림만큼 이거 중요하고, 제가 절차를 그려드리는 게 2개밖에 없어요. 2개, 딱 2개. 우리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개설 등록 절차하고 요거밖에 없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절차는 요 2개만 아시면 돼. 우리 과목에서는요. 그 대신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그 그림도 중요하지만 얘도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그려나가 볼게요. 예, 자, 제일 먼저 이제 중개가 을에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중개 을에 들어왔다는 건 물건이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죠. 자, 이 물건은 뭐 해달라는 물건일까요? 팔아달라는 물건이거나 세를 놔달라는 물건이거나 뭐 이런 건 이제 들어왔겠지, 그죠? 예, 그럼 물건이 들어왔어. 그럼 물건이 들어왔으면 막바로 손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물건만 있으면 뭐해, 그죠? 그 물건을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돼? 조사해야지. 예, 그래서 이거를 조사 확인이라고 표현해요. 아까 제가 이 확인 설명 파트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매년? 3문제. 근데요, 이 조사 확인 파트는 이 확인 설명하고는 전혀 다른 파트고, 이게 이제 실무라고 하는 영역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몇 개 나오냐면 3개에서 5개 정도 나와요. 이 조사 확인 파트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치면 8개 정도 나오는 거야. 이 지금 그림 안에서.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 조사 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가지를 확인하는 게 조사예요. 에? 조사 확인이야. 그럼 제일 먼저 조사는 어떻게 먼저 확인한다 그랬죠? 상태 먼저 확인한다 그랬지, 그지? 근데 상태는 누구한테 확인해?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한테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가 자기 상태를 잘 알으려나? 잘 알지. 자기 배가 아픈 거니까. 그러면 이 집을 팔려고 하면 매수인한테 상태를 물어야 돼? 아니면 매도인한테 상태를 물어야 돼? 매도인한테. 그럼 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리를 이전할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권리 이전할 의뢰인에게 뭐를 물어볼 거냐면요, 상태를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는 2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이전과 상태. 자, 그러면 상태는 누구한테 요구한다? 이전할 의뢰인에게 물어본다. 이전할 의뢰인. 그럼 이전할 의뢰인은 매매에서는 누구를 말해? 매도인. 임대에서는 임대인.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에서는요. 우리 거기 아직 안 나가셨을 텐데, 저당권은 저당권자라고 하는 게 있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자가 있어요. 예, 그러면 권자 아니면 설정자. 설정자가 이전 의뢰인이야. 권자는 취득할 사람이고.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 일단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다시 다 배웁니다. 그럼 일단 상태를 물어봤어. 예, 그다음에 이런 거를 떼어보는 거, 이런 거 찍어보는 거를처럼 뭐를 떼어보는 거를 공부상 확인이라 그래요. 예, 공부상 확인을 해줘야 돼. 공부상 조사라고 해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현장에 가봐야지. 아까 우리 개복하는 거는 현장 확인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와 이런 확인, 공부상 확인, 현장 확인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왜 하냐면요, 다음 순서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시 의뢰가 들어올 거예요. 또 다시 의뢰가 들어오는데 이때는 앞에는 물건이 접수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는 뭐가 확보가 돼야 돼? 이 물건을 뭐 해줄 사람이, 사줄 사람이 들어와야지. 예,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고객 확보라고 얘기하면 되죠. 이 고객은 권리를 뭐 할 사람이네? 예? 권리를 이전에 반대말 취득. 예, 이전 취득 뭐 이런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취득할 의뢰인을 말하는 거예요. 취득 의뢰인이 확보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취득 의뢰인이라 그랬죠, 그죠? 예, 취득 의뢰인.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앞에서 뭐 한 내용을, 조사한 내용을 뭐 해줘야 돼? 설명해줘야지. 그걸 내자로 확인 설명이라고 해요. 자,
확인 설명은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거쳐져야만 뭐를 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을 하는 거야. 이런 과정 없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과정이 있어야 설명을 하지.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은 확인을 한 다음에 설명하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확인한 다음에 설명한다. 그래서 확인 가운데 점 찍고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합니까? 중요해. 이걸 흐름으로 잘 생각하시면 돼. 누구한테 해요? 얘한테 하지. 얘한테. 그럼 이걸 써볼게요. 무슨 의뢰인한테 한다고요? 취득 의뢰인한테. 자, 여러분 그러면 취득 의뢰인이라는 개념은 일방이에요? 아니면 쌍방이에요? 거래를 하는 일방 아니면 거래를 하는 쌍방? 취득 의뢰인이 한쪽이야 아니면 양쪽이야? 한쪽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일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 자,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일방한테 하는 거예요. 취득할 사람한테만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 설명을 할 거냐? 구두로 합니다. 구두로. 말로 한다 이 말이야. 구두로 설명하고. 한번 적어볼게요. 구두 설명을 하고. 자, 여러분 말로만 설명하면 신뢰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로만 설명하면 신뢰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를 좀 보여줘 가면서 자료, 그걸 근거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를 제시해 주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별장 용지가 하나 나왔는데 별장 용지를 찾는 손님이 나온 거야. 근데 그 별장 용지를 개공이 가봤어요. 언제 가봤냐면 4시 반경에 가봤거든요. 4시 반경에. 근데 4시 반경에 가서 한 5시 반 정도까지 1시간 정도 있다 왔는데 4시 반에 갔더니 약간 해가 기울었어요. 근데 한 5시 반쯤 되니까 해가 기울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이렇게 딱 됐겠어요? 노을이 이렇게 석양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개공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다 별장 지면 기가 막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느낌만 보고 왔어요. 느낌만 딱 보고 와서 손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손님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기가 막혀? 에? 그냥 그건 기가 막힌 거야. 에? 내가 어떤 감흥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람도 기가 막히게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근거 자료 제시다 이 말이야. 그럼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뭐까지를 보여줘야 돼? 근거 자료 제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한번 여기 구두에도 되게 동그라미 별표 하나 해주셔야 돼. 자,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뭘로 하는 거예요? 취득 의뢰인에게 뭘로 한대? 구두로. 다시 할게요.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뭘로 한다고? 취득 의뢰인한테 구두로 한대요. 그런데 이제 서면을 보여줘가면서 하래.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즉 취득하려고 하는 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제가 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거 제가 살게요. 또는 계약서 씁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개공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번 객관식입니다. 1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번 2번 잘 선택하셨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건 없는 거예요. 끝났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산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중개 완성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요. 중개에서 더 할 일이 없는 거야. 이제 할 일이 뭐 있어요? 사겠다는데 어떻게 해? 사겠다는데. 그죠? 그럼 중개가 뭐 한 거예요? 완성. 자, 그런데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계약서하고는 별개로 중개는 끝났다고.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일은 중개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거는 말 그대로 사후 처리를 하는 거니까 중개는 뭐만 해주면 완성이 된다. 응? 자, 승낙. 그 승낙이라는 게 뭐야? 여기서 이 사람은 물건을 내놓을 때 뭐 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어? 팔겠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한대? 산대. 그럼 뭐가 했댔지? 의사가 합치된 거야. 의사만 합치되면 중개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계약서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 아직 계약서는 안 써도 계약은 이루어진 거야. 여기에서 꼭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약은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의사가 합치됐으니까. 그럼 이제 개업공인 중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서면을 써야 돼. 그죠? 두 가지 중요한 서면. 첫 번째 쓰는 서면이 뭐냐면요, 여기까지만 갈 거예요. 확인 설명서라는 걸 써야 되고요. 이어서 써야 되는 서면이 거래계약서예요. 이 두 가지를 연이어서 쓰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뭐하고 뭐를 쓴다고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이어서 씁니다. 자, 그런데 확인 설명서는 왜 쓰는 거냐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서 확인 설명을 서면으로 했어요? 아니면 구두로 했어요? 구두로 했잖아. 그럼 증거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 증거가 안 남는다는 얘기는요, 누구한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응? 개공한테도 치명적이지만 누구한테도 치명적일 수 있냐면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치명적인 거예요. 나중에 물건에 하자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뭘로 만들어 놓는 거야? 서면으로. 그걸 무슨 서? 확인 설명서. 자, 우리 물건을 하나, 전자제품을 하나 사면, 잠깐만 핸드폰 좀 잠깐 빌려줘 보세요. 이거를 사면 우리 케이스 안에 뭐 나와요? 사용 설명서도 있고 또 뭐 품질 보증서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 설명서나 품질 보증서 같은 거. 그러면 이 핸드폰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품질 보증이나 사용 설명서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야. 이게 10억 나가는 거야. 그러면 품질 보증서나 사용 설명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100만 원짜리도 중요한데 이게 10억이면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확인 설명서 남겨놔야 돼, 안 남겨놔야 돼? 반드시 남겨놔야 돼. 그죠? 예. 그럼 이걸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는 거야? 응?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얘를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개공. 그래야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개공이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왜? 알려줬으니까. 고지했잖아. 얘가 알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보일러가 안 좋대. 보일러 작동 상태 불량이라고 했어. 나중에 보일러 고장 난 거 가지고 얘나, 즉 이전 의뢰인이나 개공한테 보일러값 물어주세요 이렇게 못해요. 왜 못해? 알려줬잖아. 보일러 작동 상태 불량하다고. 그리고 그런 내용은 어디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래가에 반영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확인 설명서를 썼어요. 누구한테 줘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얘한테만 주면 또 안 돼요. 누구한테도 줘야 되냐면 누구한테도 줘야 돼. 그 이전 의뢰인에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래 당사자에게 줘야 돼. 거래 당사자. 그럼 이건 일방 아니면 쌍방? 쌍방 당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거래 당사자 중요하고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이 한 채 있어요. 예, 집이 하나 있는데 감매도 을매수. 근데 이 집을 중개하는 개공이 있어요. 근데 매도인이 개공한테 상태를 물어볼 때 보일러 작동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해 줬어요. 보일러가 불량하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누가 그걸 얘기해 줬다고요? 매도가. 매도인은 잘 알겠지. 이게 사용해 봤으니까. 근데 개공이 얘한테 설명을 이렇게 했어. 보일러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아주 새 거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양호하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지. 얘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얘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얘 입장에서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안 좋은 걸 좋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걸 법률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아직 여러분이 거기까지 진도가 이제 민법 진도가 아직 안 나갔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워요. 매도인이 하자가 생기면 자기 물건에 책임을 져야 돼.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자담보 책임이라 그래. 에? 그러니까 이거를 양호하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겨울이 된 거야. 그럼 이게 보일러 작동 안 되잖아요. 그럼 보일러값 물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누구한테? 을이 갑에게. 얘가 매도했으니까. 에? 에? 대금 감액 뭐 이런 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뭐 하다고요? 고장났다 혹은 불량하다 뭐 잘 되다가 안 되다가 뭐 그런다든가. 그러면 얘가 그걸 알고 샀을 때는 그걸 물어보면 안 돼. 그 책임을 물으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반영이 되어 있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다 명시가 되어질 거예요. 확인 설명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물을 수 없다, 책임을. 자, 그럼 봅시다. 얘한테 준다라는 건, 이 매도인한테도 확인 설명서를 준다는 건 나의 물건의 상태가 어찌저찌 됐다라고 이미 고지가 됐고 그걸 얘한테 확인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당연히 줘야 되겠어. 매도할 사람한테도.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누구한테도 줘야 되는 게 맞아. 매도 매수 다 줘야 돼요. 그리고요, 방법은 얘는 서니까, 확인 설명서니까 반드시 뭘로 써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교부하고, 이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중개사고는 몇 년 정도 정도 있으면 이게 터지냐면 1년 안쪽에 대부분 터지는데, 중개사고가 만약에 터진다고 한다면 좀 더 있다가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면은 일정한 기간을 보존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3년을 보존해줘야 돼. 3년 보관해줘야 돼. 누가? 3년을 누가 보존, 즉 보관해줘야 될까? 누가? 개공이. 개공이 이거 꼭 보관해야 돼요. 보관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보관을 3년 동안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서면으로. 이거를 먼저 쓴 다음에, 즉 뭐를 먼저 쓴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먼저 쓴 다음에 이어서 뭐 쓴다? 거래계약서. 근데 실무에서는요, 여러분, 얘랑 얘를 바꿔서 씁니다. 자, 실무에서는 어떻게 쓴다고요? 얘하고 얘를 바꿔서 쓴대. 왜 그럴까요, 개공들은? 어? 왜 빨리 하려고 할까? 그게 정답이야. 빨리 하려고 하는데 얘랑 얘를 바꿔서 하거든요. 근데 왜 바꿔서 해? 해야. 그러니까 보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얘하고 얘를 바꾼다고 해서 보수를 빨리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봐야 10분 상관이야. 얘하고 얘를 바꾼다고 해봐야 10분에서 5분 상관인데 얘하고 얘를 위치를 바꿔서 하거든. 왜 그럴까? 보수하고는 관계없다고. 왜 그럴까요? 마음 자세가 그 마음 자세가 정답이에요. 그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 에? 바뀔 수 있어. 5분이면 12분도 더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뭐를 쓰게끔 만드는 거야. 계약서. 그리고 확인서면서 나중에 써주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를 먼저 쓰고요. 확인 설명서 먼저 써서 교부하고 이어서 계약서를 쓰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하는 건 관계없어. 두 가지를 다 요즘에는 다 쓰는 게 아니고 출력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한 번에 출력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도장을 찍도록 하는 거는 관계없어. 그 대신 순서가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같이 이루어져도 되는데 이 순서를 바꿔서 하면 안 돼. 그 대신 원칙적으로는 뭐 먼저 뭐 나중, 확인 설명서 먼저 거래계약서 나중,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될 수 있는 조문들이 되게 많아요.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확인 설명은 몇 번 한대요? 2번 한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좀 똑같은 형태로 한번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중개를 완성하기 전에 한번 하고요. 뭐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한대요? 완성된 이후에 다시 한번 한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확인 설명은 2번 하는 거야.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내자로 주는 확인 설명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내자로 표현할 때 확인 설명 이렇게. 근데 5자로 주는 확인 설명서, 즉 서자가 들어가면 얘를 말하는 거라고. 그렇죠? 네, 그럼 자 봅시다. 문제가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때라고 했어요. 그럼 시점은 어디야? 완성된 이후지요. 네, 그래 놓고 뭐라고 주냐면 취득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3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줘요. 문제를. OX? X. 뭐가 틀렸죠? 취득의뢰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거래 당사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지문이 출제가 되잖아요. 100이면 10명밖에 못 맞춰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뭐가 틀렸는지 모른다고. 뭐가 틀린 거예요? 그 대상이 잘못돼 버렸잖아요. 다시 바꿔볼까요? 개공이 확인 설명을 하는 때, 확인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럼 언제예요?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거래 당사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면 아주 그럴싸한 지문이 되죠. 근데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이건 취득의뢰인에게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4자로 주는 거하고 5자로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어떻게 달라? 시점이 다르죠. 일단 대상도 다르죠. 방법도 다르잖아요. 이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고 계셔야 돼. 예.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뭐 문제로 치면 제일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69페이지로 한번 와볼게요. 69페이지 보면 이제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이 확인 설명서가 4가지 서식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여기 이제 입문서기 때문에 하나만 샘플로 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몇 번 서식만 실어놨냐면 노마자 1번에 주거용 건축물만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확인 설명서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이제 실어놨는데 시험에는 주거용 건축물이 제일 잘 나와요. 왜 제일 잘 나오냐면 개공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중개하는 물건이 뭐겠어요? 주거용 건축물이 주택이 가장 많이 중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첫 번째 칸에 보면 확인 설명의 자료가 있는데 확인 설명의 자료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근거 자료. 근거 자료. 내가 설명할 때 제시하는 근거 자료가 뭐였는지 이런 거를 거기다 이제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현장 사진 같은 것도 보여줘도 된다 그랬죠? 그럼 현장 사진은 거기다 어디에다가 넣으면 되겠어요? 그 밖의 자료, 그 밖의 자료 같은 데다 현장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넣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되고 밑에 유의사항이 있고 하단에 노마자 1번의 개공에 무슨 확인사항이라고 되어 있나요? 기본 확인사항. 우리 그 기본 확인사항에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해주시죠. 예. 그리고 번호를 보니까 1번부터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8번까지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은 모두 몇 개라는 뜻이죠? 8개. 자, 그 다음에 노마자 2번에 무슨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죠? 세부 확인사항. 거기도 채색 하나만 해주시죠. 세부 확인사항. 해놓고 세부 확인사항을 좀 보니까 번호가 1번부터 10번 아니 9번부터 몇 번까지 나갔죠? 12번. 그럼 9, 10, 11, 10이니까 몇 개네? 4개. 자,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 몇 개? 8개. 세부 확인사항 몇 개? 4개. 그러면 문제 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은 오지선다형 문제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매년 나옵니다. 올해도 나오고요. 다음 중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세부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매년 출제됩니다. 매년. 네, 그러면 우리가 기본 확인사항 8개와 세부 확인사항 4가지를 뭐 하고 계셔야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겠어요? 암기해야 돼. 예, 이거는 출제는 100%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는 암기는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볼 거고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헷갈릴 것도 없고 그런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노마자 3번에 뭐가 나오냐면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총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확인 설명서는 서식 자체가 몇 번 서식에서부터 있다고 그랬죠? 1번. 그러면 4가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노마자 4번 서식까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가 있는데 이게 국문 서식도 있고요. 영문 서식도 있어요. 그러면 국문 서식이 몇 개? 4개. 1에서 4.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서식도 몇 개? 4개. 그럼 총 몇 가지 서식이 있을까요? 8가지 종류의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영문 서식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여러분 보시는 시험에도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영어는 따로 여러분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만 하시면 돼? 국문 서식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확인 설명서가 크게 3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죠. 뭐뭐로 나눠진다 그러냐면 무슨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죠?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제 크게 3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이걸 왜 적어보냐면요. 여기에 세부적인 항목이 다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여기 세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기본 폼은요. 이 기본 폼은 동일해요. 이건 기본 폼이니까 이거는 모든 서식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 폼은 이 세 파트로 구성되는 폼은 동일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부 항목들이 모두 달라요. 그러니까 물건마다 그러니까 1번 서식과 2번 서식, 3번 서식, 4번 서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부 항목들이 다 다르다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확인 설명서에서는 어떤 게 꼭 하나 나온다 그러냐면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세부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가 나온다 그랬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서식 중에서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점. 그걸 물어. 이 서식에는 없고 이 서식에만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서를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지. 근데 그런데 우리 학원은 왜 있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 맞출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거 요령만 알려드리면 돼 제가. 그죠? 이거는 암기하지 않아줘도요.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요령만 알려드릴 건데 여기 우리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 뭐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 확인 설명서의 종류가 4개가 있고 기본 폼은 동일하지만 세부 항목들은 다 다르다. 근데 뭐가 되게 중요하다더라. 세부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더라. 근데 그거는 나중에 알려준다더라. 그러면 맞출 수 있대더라 없대더라. 이때더라. 이렇게까지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작년 우리 26회 우리 그 수험생들한테는요. 제가 90점 맞게 해드린다고 했거든요. 90점 제가 보장해드리는 실제로 뭐 90점 다 맞게 해드렸어요. 100점 맞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번 우리 여러분이 27회예요. 공인중개사. 근데 27회 하시는 분들한테는 올해는 제가 90점 맞는다고 제가 보장해드리지 못하고요. 올해는 80점만 보장해드릴게요. 80점. 왜 그러냐? 올해 26회 시험이 조금 쉽게 나와서 내년 시험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 회차들 때문에 피해를 좀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회차야. 그 대신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80점 정도만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물론 80점을 보장해 드리면 여러분은 몇 점대를 가능할 수 있어요. 90점대 얼마든지 가능해. 그럼 제가 실제로 맞게 해드리는 점수는 몇 점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80점. 그럼 몇 점이 남는 거예요? 우리 이 과목에서 20점이나 남잖아요. 20점. 20점 남으면 뭐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지 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조금 더 하시면 90점, 뭐 100점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사실은 어려워요.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이 사실 어렵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뭐 읽어가지고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나올 문제들을 예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암기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맞힐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거를 제가 해드린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나올 거고 중요한데 맞게 해준대더라. 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다 다르다는 거. 요거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72페이지에 가시면 양가로 3번에 보면 확인 설명할 사항에서 9가지 확인 설명할 사항이 있는데 이 9가지 확인 설명할 사항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칠판 잠깐 볼게요. 지금 제목이 뭐라고 그랬냐면 확인 설명서래요? 아니면 확인 설명할 사항이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 왼쪽, 오른쪽? 왼쪽. 네 자로 줬잖아. 확인 설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말로 하는 거 아니면 서면으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는 몇 개래? 9개. 말로 하는 거 9개? 그러면 이거 서면으로 하는 거 번호가 아까 몇 번까지 나갔었죠? 13번까지 나갔잖아. 여기 9개, 여기 13개. 그죠? 그러면 구두로 하는 거는 몇 개밖에 안 돼? 9개. 근데 여기는 번호가 13번까지 나갔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좀 자세하네? 서면으로 하는 게 또 좀 더 자세하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얘를 구체적으로 뭘 설명하는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요거 말로 하는 거하고 서면으로 쓰는 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뭘로 하는 게 훨씬 더 자세하게 한다. 서면으로 하는 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시험에 하나만 물어요. 그 확인 설명할 사항 몇 번만 볼 거냐면 9번만 아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9번만 물어보는데 9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볼게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뭐함에 따라 취득함에 따라 거기까지만 채색할게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를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지금 시점이 이 시점이죠.
그죠? 이 시점이잖아. 그런데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지? 취득의뢰인. 그럼 얘가 관심 있는 조세가 뭐야? 취득세지 뭐. 취득세. 그것만 설명하래. 에? 다시.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 한다고? 취득의뢰인. 그럼 무슨 세금만 설명하면 돼? 취득세. 얘한테 파는 사람 양도소득세 많이 나와요. 이 얘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얘한테 뭐라고 양도소득세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얘한테는 무슨 세만? 취득에 관한 조세만 설명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확인 설명할 사항에는 취득과 이전에 따른 조세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 출제해. OX, X. 왜 X? 얘는 이전에 대한 건 관심 없거든. 그럼 얘한테는 뭐만 설명하면 돼? 취득.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11번 테마부터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